국민의힘 신인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최종 선출됐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극적 당선 배경은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인데요. 당원들은 왜 김문수가 아닌 장동혁을 선택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쭉 그 패널들 돌아가면서 의견을 몰아봤는데 유일하게 장동혁 당선을 예측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 장동혁 후보가 신승을 한 이유가 누가 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에 뽑힌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이터를 원하는 상황인데 좀 더 선명성을 가졌던 장동혁 후보가 당원들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2차 결선 투표를 앞두고 진행된 그 TV 토론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공천을 주겠다 라고 했던 것이 조금 김문수를 지지했던 사람한테 이탈을 좀 가져왔다라는 건데, 실제 그날 한 500통의 항의 문자, 나 당신 지지했는데 나 이탈하겠다, 이거는 김재원 최고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상당히 영향을 줬다. 그래서 좀 더 중립적으로 그냥 당대표는 뭐 당무에 개입할 수 없다,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좀 전략적으로 맞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부터 저는 사실은 장동혁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뭐 그 내심을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느꼈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의 심리, 또 우리 당원들의 심리는 뭐 배신자를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지금 가장 큰 것은 상실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정권을 지금 3년 만에 뺏겼는데 그러면 5년 뒤에는 미래가 있느냐. 정당은 미래의 대선에 갈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느냐를 보고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그 점에서는 좀 젊은 후보가 힘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럼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셨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후보 개인에 대한 뭐 캐릭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 당 내에서 보기에는 우리도 미래로 가야 한다, 이런 심리가 저는 크게 작용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글쎄, 내가 이제 바로 이게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분 앞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남의 당이니까 하는 것도 좀 아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합니다만, 미래에 대한 걱정의 결과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참 걱정이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박근혜 탄핵 때도 이런 상황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그때도 걱정하는 당원들의 마음은 똑같았는데, 그때 당대표 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냥 톡석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떻게 보느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친박이 그 당을 계속 내 기득권 지켜야 되겠어라고 하다가 당을 아예 그냥 구렁텅이로 몰아넣어버렸고, 박근혜 정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당의 운명까지 그렇게 가져간 것 같고,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본진마저도 엉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 제가 이제 뭐 약간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다른 차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뭐 박용진 의원님의 희망사항이신 건 알겠는데, 그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 당의 상황과 지금의 우리 당의 상황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의 후보이긴 하지만 이분이 연세가 일단 너무 많으시고, 또 그 우리 당원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이제 장동혁 후보는 어쨌든 신상이잖아요. 신상품을 선호하는 그 심리가 반영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장동혁 후보가 원내 그 초재선 의원들, 뭐 신동 의원도 초선이시지만 초재선 의원들을 상대로 계속 미래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재나 개나 다 똑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경선이 끝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경선 전에는 내부 총질 세력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당선되고 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 미래로 가자라고 강조했거든요. 그런 면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새로운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우는 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영선이었던 이준석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했지만은 정치 경험이 짧고 비대위원장만 잠깐 했던 한동훈 후보를 또 대표로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투자,
이거는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이준석 후보는 당시에 무슨 얘기를 하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호응을 받아서 더 이상 이 국민의힘은 지면 안 된다. 이제는 건너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인정을 받아서 된 거고 한동훈 대표도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조금 너무 막 나가고 있으니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차별화를 해야 된다.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배신자론에 빠지기 전까지는 그게 인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장동혁 후보는 윤 어게인이에요,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당 내에서 보는 것과 당 밖에서 중도층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어쨌든 전환기의 당이고 윤 어게인 당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뭐 양양자 최고위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를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겁니다. 진 교수님은 이 신상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신상이긴 해요. 근데 풀어보니까 이게 벽돌폰이라. 너무 평가가 바꿔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장지만 그런 거고 이분이 이제 자기 당선에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덕이다.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민주당에서 먼저 벌어졌던 일이 여기서도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당 정치가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유튜브 정치가 들어온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가지고 정권 잃었잖아요. 그렇죠? 조국 사태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예 그 아스팔트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길대회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힘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셨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심에서는 거의 20%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당심은 어떻습니까? 5% 아섭잖아요. 그 편차가 25%라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심과 당심이 차이가 없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이른바 유튜브로 빚어진 그 당심이라는 거하고 민심이라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괴리가 있는데 사실은 뭐 싸워야 된다 그러는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소수 정당이 싸우려면 그 무기가 뭡니까? 민심이거든요. 민심을 저버리고 싸우겠다 그러면 양쪽이 약간 이제 서로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는 느낌인 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600개 특집 때 장동혁 후보가 나와서 지금 신동욱 최고 앉아 계시는 저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이재명이 성공한 코스로 따라가겠다. 너무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약간 놀랬거든요. 근데 또 이제 어떻게 에스컬레이팅이 되느냐. 어제 제가 우리 또 당원들하고 좀 만나가지고 저녁에 뭐 강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느냐면 아니 이 상황에도 저기는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뽑대. 우리 또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양쪽이 더 결집하고 더 세게 갈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이제 어쨌든 장동혁 후보가 그 인지도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선거 전략인 건 맞습니다. 선거 전략이다. 선거 전략으로 그 부분을 우리 강성 지지층들을 강하게 결집시켜야지 대선으로 인지도를 높인 김문수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선거 과정에서 한 그 얘기들이 일정 부분 우리 장동혁 대표한테 부담이 될 것은 사실이겠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좀 접겠다. 그리고 미래로 가겠다는 얘기가 언론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포지션을 그렇게 설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선거 과정에서 외쳤던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무 뭐 강하게 간다. 강강 정청래와 강강 여야 지도부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보다 훨씬 유연하고 슬기롭게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만나고 같이 일해봤던 장동혁 의원은 당원들한테 표현했습니다. 아주 멀쩡한 사람이다.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이 된 신동욱 최고위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멀쩡한 사람이다. 근데 선거 과정이니까 저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반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잘 대비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혜지. 아이고 꼬쉽다고 얘기해봐야 그걸로 표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 긴장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